자, 이번 9주차에는 비틀림과 이제 굽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틀림 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좀 굵은 소세지 있죠, 그죠? 소세지를 한번 자기가 비틀어 보면은 이제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세지를 비닐 껍질 까지 말고 종이 그 스티커를 띈 다음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 X축을 따라서 선이 하나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한쪽을 잡고 이렇게 이제 비틀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비틀린 선이 하나 보이죠, 그죠? 자, 이론 시작해 봅니다. 그 비틀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T 이퀄 P 곱하기 R. P는 이제 소시지 바깥쪽에서 가해주는 접선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시지에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P 곱하기 R 하면은 이제 T 값이 나오는데 이 모멘트죠. 힘 곱하기 이제 거리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비틀어 보자. 그래서 이제 쭉 그 저쪽 고정된 쪽에서 이 L 된 쪽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소세지 그 비닐 껍질 같은 게 이제 이 틀어지는 이제 물결 무늬 같은 게 실제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을 이렇게 툭툭 잘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각형 그려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찌그러지겠죠.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전단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은 직경 변화는 없어요. 원래 앞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인장을 가게 되면은 직경이 쪼라들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비틀기 토르션에서는 비틀어져도 직경 변화 자체는 없다. 원점에서 이제 L만큼 떨어진 원형 단면에서 합계 총 그 비틀린 각도 요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니까 라틴 문자 phi라고 합니다. phi, fy, phi만큼 비틀려 회전하게 된다. 항상 그래요. 저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거는 그 그리스 문자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전체 길이당 비틀림 각, 전체 길이 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린 각, 뭐 소시지에서 자기가 숨겨 놓고 이렇게 재보면 됩니다. 예. phi가 되겠죠. L분의 phi. 전체는 그렇고 소세지를 중간중간 일정 길이만큼 델타 X만큼씩 잘라서 처리하게 되면은 단위 길이당 비틀림 각이 나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phi. 이거 이제 합치면은 이제 L분의 ph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뭐 탄성 방정식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인장 같으면은 시그마 이퀄 0에게서 2, 그 다음에 변형률 엡실론, E 엡실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단에서는 그 탄성계수가 다르죠. 인장에서는 이제 길이 방향 뭐 탄성계수 또는 세로 탄성계수라고 하고, 이 전단에서는 비틀림이나 전단에서는 가로 또는 횡 전단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G는 재료의 전단 탄성계수다 또는 횡 횡탄성계수다 또는 가로 탄성계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하죠, 그죠? 예, 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G 감마,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 이제 변형률인데 어떤 미소 길이 델타 X를 이제 상정했을 때 그 전단 변형된 조금씩 각도가 돌아갈 겁니다. 이제 이 소시지를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은 전단 변형된 호의 길이 막 회전하게 되면은 그 원주의 점이 좀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미소 길이는 델타 X라고 두고 이 반지름 곱하기 회전한 각도 델타 P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 호의 길이 그 원주를 따라서 이동한 이제 호의 길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제 R 델타 X분의 델타 P 요게 이제 그 전단 변형률이 됩니다. 이 비틀림에서. 그래서 뭐 좀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알고 일단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암기해야 될 어떤 요령은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자, 타우 이퀄 G 감마 이퀄 감마 있죠, 그죠? G R에 델타 X 분의 델타 phi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델타 X 분의 델타 phi 단위 길이당 어떤 비틀린 각도, 요거는 이 가해준 토크 T에 비례하고 IP라고 하는 거에 반비례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쳐놨죠, 그죠? T는 말 그대로 톨크예요, 톨크. 그 비틀기 모멘트죠, 그죠? 비트 모멘트. 근데 IP가 뭐냐? 상식적으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단위 길이당 비틀린 각도를 소세지로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 보게 되면은, 토크를 크게 해주면은 많이 비틀리겠죠, 그죠? 근데 이 IP가 클수록 이 그 감마 값이 적어진다는 거죠. IP가 이제 면적은 아니고, 여기 써놨죠, 그죠? 극관성 모멘트다. 극관성 모멘트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 보이죠, 그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세지를 그 어떤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이 비닐을 갖다가 이제 그 붙여놓은 선이 있겠죠, 중심선이 있겠죠, 그죠? 비틀게 되면은 이제 이 선이 휘는데 저 빨간 선처럼 나옵니다. 실제 한번 해보시면 좋죠. 전 해봤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 이제 이 비닐 껍질 따기 전에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껍질 까서 그 다음에 이제 반찬 해 먹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위에 이제 공식을 쭉 써놨는데, 첫째, 둘째 줄에 이제 IP는 극관성 모멘트다.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델타 X 분의 델타 P는 GIP 분의 T다. 아까 뭐 T에 비례하고 IP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 비례 상수가 G분의 1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토막토막 잘랐을 때 저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소세지 길이 통으로 봤을 때는 L분의 P예요. 전체 길이 L인데 각도 Phi, 뭐 라디안으로 해야 되겠죠. P만큼 비틀렸다. 요거는 GIP분의 T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이제 P는 GIP분의 TL이다.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수록 그 비틀리는 각도가 커지고, 토크가 클수록 또 각도가 커지고.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세지가 굉장히 이 직경이 크고 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IP라는 게 뭔가 커집니다. IP라고 하는 게 밑에 써놨는데 직경의 4승이에요. 직경이 클수록 값이 무지하게 커지죠. 비틀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거 정리해보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이 비틀림에 있어 가지고 전다 능력은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기 소시지에서 가운데 중점 같으면은 비틀려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많이 이동하겠죠, 그죠? 그 이 원줄을 따라서. 그래서 전다 능력은 반지름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서 값이 제일 큽니다. 바깥쪽에서 뭐 이제 저거죠. 이제 P 값 알면은 그 면적 알면은 이제 나눠 가지고 전다 능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비틀림 각 변형은 T에 비례하고 IP에 반비례한다. 위에 공식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비틀림에서 직경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P를 한번 봅시다. 직경이 D인 원형 단면, 이제 소시지 같은 경우죠, 그죠?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소세지가 햄이나 소세지가 꼭 원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각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폭이죠, 그죠? 폭이 B고 높이가 H인 이제 사각 단면 같은 경우에 IP 값은 12분의 BH 3승.
뭔가 이제 길이의 4승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직경이 조금만 커져도 저 IP 값이 커져가지고 비틀기가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왼쪽 그림 밑에 봅시다. 전달 능력은 반지름에 비례 외곽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 설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세지를 구해 한번 비틀어서 빨간색처럼 비틀어진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복잡한 거 뭐 그 원리 생각할 필요 없고 세 번째 줄에 공식 있죠. p는 각도 p는 GIP 분의 TL이다. 그 토크에 비틀림 모멘트 토크에 비례하고 T에 비례하고 길이 L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IP에 반비례한다. 이때 비례상수가 G분의 1이죠. 그죠? 그거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 하고 저 그림. 그 다음에 IP는 저기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 12분의 BH 3승. 그 사각 단면의 IP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나오는 이제 굽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세지 비트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phi 이꼴 그 GIP 분의 TL이라는 공식. 그 다음에 이 IP는 이 길이의 이제 4승 4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원형 단면의 경우에는 뭐 암기하는 게 좋겠죠. 32분의 파이 D 4승이다. 그 다음에 사각 단면은 이제 12분의 BH 3승인데 얘는 나중에 굽힘에서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시다. 생각을 합시다. 일단 기출문제 연습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뭐 그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정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까지 그 재료역학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골 아프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골 아픈데 그저 요령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고 나도 대학 다닐 때 저기 이제 대학 도서관 가서 저희 기사 시험 보려고 한 3주 동안 이거 외웠어요. 이제 공식.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뭐 잊어먹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죠. 자, 기출 문제 연습. 위에 이제 공식 phi 이꼴 GIP분의 TL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로 탄성 계수가 G이고 극관성 모멘트가 IP일 때 비틀림 강성을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비틀림 강성을 이제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P는 이제 TL 나누기 GIP죠, 그죠? 자, 여기서 GIP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면은 그 분모에 들어가니까 P 값이 작아지죠. 비틀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T 일정한 값, L 일정한 값일 때 직경이 클수록 비틀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GIP라고 하는 것을 어떤 비틀림 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톨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이거의 길이도 아니고 어떤 그 면의 특성이죠. 면의 기하학적인 특성.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경의 4승에 비례하더라. 요거를 이제 비틀림 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G 더하기 IP. G는요, 탄성계수는요, 그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나누기 면적이에요. 힘 나누기 면적, 응력하고 이제 이 단위가 똑같아요. 근데 IP는 어떻게 돼? IP는 길이의 4승이죠, 그죠? 길이의 4승. 그러면은 이제 응력하고 길이 4승을 더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저거가 똑같아요. 저 미국 돈 1달러하고 그 우리나라 돈 1원하고 더해서 2원? 2달러? 말이 안 되죠, 그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G 빼기 IP.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죠? 자, 3번 G 나누기 IP. 이것도 아니죠, 그죠?
4번 G 곱하기 IP. 위에 공식 보면은 나오죠, 그죠? 예, 분모 G 곱하기 IP라는 것이 비틀림의 어떤 강성입니다. 얘가 크면은 비틀림 각도가 적죠. 이 강성이 커진 거니까. 얘가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P가 커지죠. 비틀림 각도가. 그 강성이 적어진 거죠. 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 깊이 잘 몰라도 1번, 2번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이제 3번, 4번인데, 그죠? 3번, 4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이 딱 찍어도 이제 4번을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출문제 하나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쭉 찾아보시면요. 이 비틀림 전단 그 기출문제가 총 5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2문제, 3문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이 전단력은 이 비틀기에서 전단력은 그 이 외곽 쪽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외곽.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공식 타우 맥스 전단 능력 최대값. 요거는 이제 G 감마인데 뭐 G는 어차피 탄성 상수니까 상수값이고 이 감마가 저기 이제 제 외곽 쪽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요걸 써보면은 뭐 R 곱하기 IP 분의 T. 요걸 뭐 공식을 바꿔보면은 에, 밑에 가로 안에 IP 나누기 R 요 분의 어, 저 저기 비틀림 모멘트 T. 예, 여기서 우리 책에서 이제 하나 정의가 나오는데 IP 나누기 R 요거를 GP라고 그래가지고 이 GP는 극단면 계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단면 치수에만 의존하죠. 아까 IP 자체가 이제 이 극관성 모멘트라고 했는데 극관성 모멘트 요거는 이제 그거를 다시 R 또는 이제 2분의 D로 나눠 가지고 극단면 계수다. 면적은 아니에요. 왜냐면 IP가 이제 그 길이의 4승이고 R이 이제 2분의 D니까 이제 나누게 되면 D의 3승이 되겠죠. 그죠? D의 3승. 예. 그 옆에 혹시 보면 나오네. 그죠? 32분의 파이 D 4승을 2분의 D로 나눈다. 얼마겠어요, 저기? 16분의 파이 D 3승이에요. 이 분모가 16분의 파이 D 3승으로 이제 T를 나눠버리면은 16T 나누기 D 3승이 나오네. 예. 그래서 이 공식을 타우 맥스 이퀄 D 3승분의 16T를 이렇게 이제 변경해 보면은 자 T는 비튼 모멘트 T는 16파이분의 D 3승 타우 맥스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이제 기계 요소 설계, 축 설계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뭐 재료에 대해서 타워 맥스 이제 물성치니까 우리가 allowable이 아니고 뭐 허용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설계실에서 왜 상사라든가 또는 설계 핸드북에서 허용 영역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토크를 얼마 정도 가한다. 우리 뭐 자동차 같은데 바퀴 돌아갈 때 토크가 가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차축 직경을 얼마로 설계해야겠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도 과정은 이제 자료로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내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아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 그 써망대가 이제 기계 요소 설계입니다. 여기 또 나중에 이번 학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성기령 교수님 재료역학 그 세부적으로 이제 쭉 그 하는 게 있죠, 그죠? 총론이죠, 총론. 그 다음에 2학기 때 아마 그 기계요소 설계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계공작법에서 특히 이제 일반 기계공학 관점에서 이 공부하는 거는 이 요령입니다, 요령.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연습인데 뒤에 찾아보시면은 비틀림 쪽에 총 문제가 5개를 못 넘길 거예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내려옵시다. 자, 축 지름이 D이고 직경이 D라는 얘기죠, 그죠? 축 재료에 걸리는 전단 능력이 타우일 때 비틀림 모멘트 T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써놨잖아요, 그죠?
16 파이분의 좀 이상하다 이게. 아이 아니지. 저 위에서 저기서 잘못했네. 저기 파이가 없어요. 16분의 D 삼승 타워 맥스예요. 아닌데. 파이가 저쪽에서 첫 번째 줄 그 GP 다음 공식에서 저걸 나누면은 16분의 파이 D 삼승이니까 파이가 저기 D 삼승하고 같이 붙어 있네. 저기 T 이퀄 16분의 파이 D 삼승 타워 맥스예요. 잘못했네. 16분의 파이 D 삼승 타워 맥스. 그러면 이제 4번이죠. 그죠? 이건 뭐 공식 암기해가지고 찍는 뭐 그런 문제네. 여기 기출 문제였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이제 외워서 이렇게 이제 써먹고 길막어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기 때 만약에 이 과목 듣게 되면은 그때 뭐 오픈북이라든가 할 때 대략 뭐 이런 얘기를 찾아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위에 공식에서 파이가 이제 위로 올라가 붙는데 일단 오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앞에서 그 우리가 배웠던 개념 정리도 할 겸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장 또는 압축. 첫 번째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그마는 그 영역에서 E 곱하기 변형률 엡실론. 시그마 이퀄 E 엡실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소성 가공이라고 배웠는데 거기 보면 인발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인발 공정. 그 이 다이를 만들어 놓고 금속으로 된 그 구멍 같은 거 이제 뭐 테이퍼진 구멍을 이제 뚫어 놓고 이 강제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그 앞부분에 이제 뽑아내는 국수 같은 거 국수 가락 뽑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뒤에서 밀어 넣으면서 앞에서 이제 이 금속의 경우에는 당깁니다. 쭉 당기면은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그 직경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이 파이프나 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발 공정이라고 합니다. 인발 공정. 그 당기는 거죠. 당기고 난 다음에 또 힘을 제거하면 약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줄어들었던 직경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인장 텐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은 이제 토르션이라고 하는데 그 뭐 소시지를 뭐 예를 들어서 넣거나 이제 우리가 그 기하학적인 비튼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것이고 우리 그 차량이나 기계의 회전축 여기 토션 걸립니다. 비틀림. 심하게 되면은 축이 이제 부러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타오 맥스 그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차에서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그 톨크가 얼마나 가해질지 이거를 갖다가 비틀림 모멘트 대략 이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축을 설계하는데 그 직경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걸 앞에 이제 그 공식 있죠. 그죠? 16분의 그 파이디 삼승 타워 맥스 이퀄 이제 T다. 그걸 이제 그 처리하는 거죠. 거기서 T와 타워 맥스는 이제 허용 영역이 주어지는 거고 직경 같은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소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굽힘이죠. 굽힘. 밴딩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재료역학 배우는 내용 중에서 뭐 가장 그 저기 이제 좀 분량도 많고 뭐 분량이 많다고 해서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그 어떤 요령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교량입니다. 교량. 오른쪽 그 그림 보면 있죠, 그죠? 어떤 길이 L인 교량이 있는데 뭐 가운데 어떤 힘 F를 가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이제 트럭 또는 뭐 크레인 같은 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휘면서 쳐지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굽힘, 영어로는 이제 밴딩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한 네 가지 패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 암기하느냐, 저거죠.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수법은 이 같은 문제를, 같은 그림을 적어도 3번 정도 보여준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 하는 것도 뭐 3번 하면은 이제 거짓말이 진실처럼 정말로 들리듯이, 그림도 이 3번 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죠.